오작교 작전은 수도사단이 남쪽으로, 구사단이 북쪽으로 전투 책임 지역을 확장하여 서로 연결하는 작전으로, 이를 통해 일본 국도를 확보하여 수송로를 개척하고 지역 내 적을 소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작전은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미군도 성공시키지 못한 것을 한국군이 성공시킴으로써 국내외에 한국군의 위상을 보여준 작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작교 작전 기간 중 한국군이 언제나 승리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군의 중대 기지가 월맹군과 베트공에게 유린당했던 두 번의 전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구사단 3대대 11중대가 벌인 탄미 전투입니다. 당시 11중대 기지 북쪽에는 강이 흐르고 서쪽에는 124고지, 동쪽에는 30고지가 있었습니다. 11중대장 박종식 대위는 최초 30고지에 기지를 건설하고 싶었지만 대대에서는 그곳에 쥐레가 많기 때문에 평지에 기지를 세우라고 지시합니다. 11중대를 공격한 적은 베트콩 30대대 소속의 2개 중대로 병력은 200여 명입니다. 보유 무기로는 82mm 박격포, 60mm 박격포, 최신형 자동소총 AK-47, B-40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여기서 B-40은 RPG-2를 북베트남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모델입니다. 그들은 전투가 벌어지기 10일 전부터 11중대를 주야로 감시해오고 있었으며 공격조는 3일 전부터 수류탄과 사격술 그리고 침투 요령에 대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적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3중대가 기지 서쪽을 공격한다. 그 사이 7중대 30명의 특공대가 기지에 침투한다. 주력 부대가 후속 침투하여 기지를 유린한다. 잔여 병력은 기지 동쪽에서 한국군의 증원부대를 차단한다. 4월 9일 17시 침투조는 팬티만 입은 상태로 전신을 검게 위장하고 00시 30분 기지 외곽에 도착합니다. 당시 11중대는 인근 미군 기지에서 열리는 위문 공연에 40여 명이 참석한 상태였으며 다음 날에는 대대적인 작전이 계획되어 있어 중대장은 부대원들에게 맥주를 한 잔씩 마시게 하고 일찍 휴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계 근무도 간소화하여 기존 4개의 초소에서 2개의 초소로 줄였습니다. 4월 10일 01시 30분 침투조는 윤형 철조망을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아 약 1시간 동안 철조망에서 지체하게 됩니다. 당시 11중대의 경계병은 귀에 라디오 레시바를 꽂고 졸고 있었기 때문에 적이 철조망을 뚫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02시 35분 철조망을 통과한 침투조는 경계병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이어 중대원이 자고 있던 취치모에 수류탄과 TNT를 투척합니다. 폭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중대장은 처음에는 기지 밖에서 일어난 일인 줄 알고 무전으로 경계병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기지 내로 침투한 적은 11중대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중대원들은 주의가 어두워 피하 구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백병전을 벌이게 됩니다. 관측장교 김웅소이는 포대에 지원 사격을 요청하였으나 연결이 바로 되지 않았고 전투가 벌어진 지 20여 분이 지나서야 겨우 연결되어 조명탄 사격이 시작됩니다. 아군의 81mm 박격포의 사수들은 전투 초기에 전사하여 남은 병사들이 적을 육박전으로 사살한 후에야 60mm와 81mm 박격포의 사격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기지 내를 유린하던 적은 이제 중대 본부에도 침입합니다. 그곳에 있던 중대전령 212 상병은 적과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순간적으로 먼저 사격을 하여 적을 사살했습니다. 지원 포격이 시작되고 11중대가 어느 정도 전투 능력을 갖추게 되자 적은 박격포와 B-40 미사일을 쏘며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3대대장은 10중대와 12중대를 투입시켜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시도하였고 1대대와 2대대는
강 북쪽에 투입되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차단 작전은 종료되었습니다. 이 당시 강 북쪽에 부대가 투입된 이유는 포로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적이 있다는 진술을 얻었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는 허위 진술로 밝혀졌습니다. 탄미 전투의 공식적인 전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 사살 43명, 포로 2명, 노획무기 소총 18정, 수류탄 54발, TNT 52발입니다. 반면 아군의 피해는 전사 12명, 부상 22명입니다. 하지만 당시 전투에 참가했던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아군의 피해는 공식 집계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하고 아군 피해의 대부분은 적의 공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군 포병이 진내에 오폭을 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말도 있었으며 전투가 끝나고 아군 시체를 치누쿠 헬기에 가득 실었다라는 진술이 있는가 하면 전사자는 40여 명이고 부상자를 포함하면 8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진술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전투는 수도사단 26연대 1대대 2중대의 딘중 전투입니다. 이 중대는 오작교 1호 작전이 끝나고 난 후 4월 18일부터 현 기지로 이동하였는데 이곳은 암석지대이기 때문에 전투가 벌어진 5월 16일까지 진지 공사는 75% 정도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베트콩은 5월 16일 02시 20분 아군의 1대대 본부 피난민 수용소 제10포병대대 3포대 이 중대를 동시에 공격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이 중대를 주 공격 목표로 삼고 베트콩의 증강된 2개 중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적의 목표는 오작교 1호 작전에 대한 보복, 노획당한 화기와 보급품의 보충, 한국군의 사기 저하입니다. 적은 총 3개의 제파로 나누어 공격하기로 하였는데 제1제파는 지방 게릴라들로 구성되었으며 기지 외부까지 들어가고 제2제파는 수류탄과 폭약을 휴대한 공격조이며 제3제파는 경기관총으로 무장한 정규군으로 기지를 최종적으로 유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당시 이 중대의 상황도 구사단 11중대와 비슷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중대는 다음날 작전 투입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대장은 병사들에게 맥주를 한 병씩 나누어 주어 일찍 취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지 외곽에 매복 초소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경계는 작전에 투입되지 않는 후송 복귀자와 신병으로 편성하였고 복초가 아닌 단초로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이때의 경계병 또한 라디오를 들으며 졸고 있었기 때문에 적이 침투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경계병은 이상한 물체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자 바로 사격하지 않고 분대장에게 알리기 위해 막사로 달려갔습니다. 침투한 적은 이 경계병을 뒤따라가 분대 막사에 수류탄 3발을 투척합니다. 이 공격으로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폭발음이 들리자 적은 기지의 북쪽과 남쪽에서도 동시에 공격을 시작했고 이중대의 박격포 포신에 폭탄을 넣어 폭파시킵니다. 당황한 신병들은 두려움에 떨며 어둠을 향해 총을 난사하였으며 이렇게 총에서 나온 불꽃으로 위치가 노출되자 적들은 그곳으로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81mm 박격포탄의 탄약고가 폭발하자 기지는 혼란에 휩싸였고 이 소대를 제외한 1소대, 3소대, 화기소대, 중대본부가 적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적의 제3제파는 중대 취사장 부근의 높은 곳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무차별적인 난사를 하여 남은 중대원들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였습니다. 기지가 거의 점령되자 그들은 중대 본부에 있던 C레이션과 병사들의 개인 상자까지 챙겨 기지 밖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전투가 시작된 지 1시간 정도 후인 03시 30분경 중대 관측장교가 겨우 무정교신에 성공하여 처음으로 105mm 조명탄이 날아올랐습니다. 이어 155mm와 미군의 8인치 포에서도 조명탄을 쏘아 올리자 병사들은 한두 명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서서히 자신감을 찾은 병사들은 조준 사격을 실시합니다. 적은 갑자기 조준 사격을 받게 되자 당황하여
기지 밖으로 도주하기 시작했고 이때 다수의 적이 사살됩니다. 당시 전투 참가자의 진술에 의하면 적이 눈앞에서 아군의 전투 식량과 무기를 들고 철수하는 모습을 보고도 중대원들은 추격할 생각을 포기하고 그저 관망만 하였다고 합니다. 딘중 전투의 전과는 적사살 73명, 포로 1명, 아군의 전사는 20명, 부상자 38명입니다. 오작교 작전 중 벌어졌던 탄미 전투와 딘중 전투는 둘 다 경계에 실패하여 패배한 전투로 기록되었으며 아군의 피해는 공식 기록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